자, 4주차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미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이 어디냐면 페이지 62페이지에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역함수 미분법.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이 역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dx의 d에 f의 인버스 x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번. 그죠? 이렇게 한번 적어볼 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자, f의 인버스 x를 y라고 우리가 두게 되면 우리는 x는 뭡니까? fy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이 식을 한번 풀어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적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럼 이게 dx 분의 dy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밑에 있는 x를 이렇게 적어볼 수 있잖아요. d의 fy 분의 dy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dy분의 d의 fy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f 인버스를 표현할 수 있는 f 프라임, 그러니까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변수와 여기 있는 변수가 같아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미분 기호를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수가 y로 같아지게 됐으니까 얘를 우리는 f 프라임 y분의 1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역함수를 미분한 형태는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것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뭡니까? 이 정의역 이 들어간 x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x 값이 달라지고 그 들어가는 값이 이제 y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x의 값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값이 바로 y에 들어간다는 거. 네, 이 부분 좀 유념하면서, 자, 예제 2.2.5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2.5를 보시게 되면 원래 함수가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7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자, 인버스, 그러니까 역함수의 9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그 위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역함수를 미분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래 함수를 미분한 거 분의 1이라고 했는데, 자, 분명히 우리가 얘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9라는 값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만약에 9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도 똑같이 9를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값을 집어넣어 줘야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우리는 뭡니까? 역함수는 결국에는 그 함수의 정의역이랑 공역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이잖아요. 지금 9라는 값이 역함수의 정의역이니까 이 정의역이 어디에 들어가는, 요 x의 fx의 값을 만족시켜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x 값이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냐면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은 9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자체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인데 x제곱이 없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는 0. 그럼 이것을 는 0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x의 실수값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x는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x가 실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역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x의 값은 복소수가 될 수가 없고 x는 반드시 실수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인버스의 미분했을 때 9를 집어넣은 값은 원래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f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럼 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뭡니까? 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얘를 미분해 보게 되면 자, 얘를 우리가 미분해 보게 되면 f 프라임 x가 3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따라서 얼마다?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1을 집어넣은 게 4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예제 2.2.6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는 지금 y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dx분의 dy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자, 한번 볼게요. 2.2.6을 보시게 되면 자, x는 루트에 자,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여기 있을 때 우리는 자, dx분의 dy dx dy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뭡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이 식 자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x는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해줄 수 있느냐, 이 식이 지금 x는 y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변수가 이제 y로 생각해 줘 가지고 이 식 x라는 식을 y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를 미분한 결과를 알 수가 있죠. y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2분의 1에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다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법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곱해준다. 그래서 3y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게 되면 자, 2배의 루트에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분자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3y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이것과 이것은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이거의 값은 뭐가 된다? 3y 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루트 y 세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2.2.6도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자 6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는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음함수 미분법인데 일단 음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자 일단 우리 음함수가 있으면은 양함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양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fx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양함수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y는 fx에서 이 y라는 것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좌변만 보게 되면 이 좌변을 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좌변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 어떤 다른 뭐 어떤 함수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음함수는 결국에 어떤 형태냐면, 자 음함수는 결국 이제 어떤 g는 이제 됐고 fx, y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제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0을 만족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음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음함수 형태가 될 수 있는 건 원의 방정식이겠죠. 원의 방정식이 우리 음함수 형태다. 혹은 또 뭐 직선의 방정식 형태도 그 f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음함수 형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음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예제 예제 2.2.7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음함수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분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y분의 x는 3. 자, 이것도 사실 뭡니까? 우변에 상수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상 3을 넘기기만 하더라도 결국 음함수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역시 구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dx dy,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dx dy 이걸 구하는 게 우리가 맹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식 자체를 조금 한번 변형해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일단 분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우리가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 형태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자 양변에 각각 x, y를 곱해준다고 생각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xy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얘를 다시 한번 더 적어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는 0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y에 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를 찾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이 식 자체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자라는 거죠. x에 대해 미분. 그러면 x제곱은 당연히 2x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 y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분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사실상 익숙한 형태가 요 y는 fx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도 x에 관한 식이 된다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결국엔 이 y라는 것도 결국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질 거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그 합성함수 형태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 y제곱이라는 것도 미분할 때 일단은 x처럼 미분을 한다는 거죠. 이 y 이런 식으로 미분해 준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제곱 안에 있는 요 y라는 놈을 한 번 더 미분해 주자라는 겁니다. y 프라임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면 일단 x처럼 미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y 프라임을 이렇게 같이 곱해주는 약간 합성함수의 미분 형태를 여러분들 좀 떠올리시면 음함수의 미분법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이 있고 문제는 xy죠. xy도 여기도 그냥 x만 탁 미분해서 y만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y가 역시 x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곱의 미분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y도 x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x에 관한 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자 3을 이렇게 일단 상수를 빼내고 xy를 곱의 미분법을 생각해 주시면 xy를 곱의 미분법을 적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분 그대로 그러면은 그대로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대로 자 y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y 프라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만약 변수가 x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y 프라임이라는 걸 한 번 더 곱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됐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dx분의 dy인데 이거 자체가 뭡니까 사실 y 프라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y 프라임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y-3x의 y 프라임은 3y-2x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y 프라임은 자 2y-3x에 3y-2x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다는 뭡니까? 2y-3x는 분모니까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예제 2.2.8도 한번 볼게요. 예제 2.2.8을 보시게 되면 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제 2.2.8은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직접 해보기. 그러니까 역함수를 아까 음함수의 민법을 이용해서 dx의 분의 dy를 구해줘서 우리가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형태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응. 그러면 연장시켜서 자 예제 2.2.8을 그대로 연장시키면 예제 2.2.9가 보일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두 원의 교각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는데 힌트만 드릴게요. 자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두 원의 교각 세타를 구하랬거든요. 두 원의 교각 만나는 각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이 두 원이 만나는 점을 일단 먼저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 이 작은 원에 대한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큰 원에 대한 기울기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만나는 교각이니까 요각을 구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각을. 그죠? 그리고 만나는 점이 지금 두 점이니까 두 점 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원에서 큰 원에서의 dx dy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원에서의 dx dy가 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두 점이 일반적으로 될 거니까 일단 그 두 점에 대해서 dx분의 dy를 구해본 다음에 역시 여기서는 뭡니까?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니까 음함수 미분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만나는 그 점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이 만나는 점에서의 큰 원의 접선의 기울기와 작은 원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집어넣었을 때 그 탄젠트 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 교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제 2.2.9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예제 2.2.10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내용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정리 2.2.5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2.2.5는 이제 뭡니까? 자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자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의 미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매개변수로 표시된 이거 자 매개변수로 표시된 함수의 미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x도 어떤 t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y도 우리는 t에 관해서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항상 뭐예요? dx, dy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각각을 미분한 거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f'' 분의 g' t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식 자체를 다시 한번 변형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요. dt의 dx, dt의 dy.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x 미분,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f'' 그 다음에 여기서는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제 2.2.11 하고 2.2.12 뭐 사실 이 하는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예제 2.2.8하고 2.2.9하고 2.2.11하고 2.2.12 이거를 일단은 4주차 숙제로 일단 낼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4주차 3차 시도 끝나는 대로 한번 종합해서 숙제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뒤에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할 부분이 초월함수의 미분법이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삼각함수를 미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정리 2.3.2 같은 경우는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리 2.3.3부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함수 형태가 아니라 역삼각함수의 미분법, 그러니까 아크 사인 x의 미분한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7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외워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 일단은 요거를 권장을 할게요. 뭐냐면 73페이지에 있는 이 정리 있죠. 73페이지의 정리 이거를 조금 일단 좀 읽어보시고 외워보는 방향으로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3차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정리 2.3.3은 여러분들 익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조금 숙지를 해보신 다음에
3차시 강의를 듣는 거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3차시 강의 때는 일단은 정리 2.3.2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사인만 탁 이게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 사실상 본격적으로는 우리가 2.3.3 거기 있는 문제들도 한번 사실상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2.3.2는 빠르게 훑고만 넘어가도록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인만 유도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월함수 미분법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